페이스타임 커 하종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11월 1일. 오, 와우, 예. 벌써 이렇게 됐네요. 텍토벌가 지났네요. 아, 그러네요. 오늘 Tangent Alert 11월 1일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아직은 저희 이제 녹화를 2주치를 한 번에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는데 아직 음. 월요일 9시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 건 안 올라갔지만 하종 씨한테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음.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진짜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편집을 한 게 재밌어요. 좀 잘라내고 저희가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 편집된 거 미리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네, 항상 다 맞아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부러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니까 그 맞, 공개되고 나서 댓글 다는 걸 기다려요. 제가 그때 이제 음, 또 한 번 더 보는데 핑계 대고 한 번 더 보는데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나? 영상 그 결과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 터지고 막 킥킥 웃고 맞아요.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편집하면서 웃겨가지고 1차적으로 하종한테 한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한 번 더 웃고 그리고 나중에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진짜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음. 하는 것도 심심할 때 듣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한 번 더 웃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 뭐 잘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주에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에어팟 3 까먹고 아 그쵸. 칩 빼고 얘기하다가 1부를 얘기했었고 2부에 이제 빼먹은 에어팟 얘기랑 이제 칩 얘기까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영상들이 안 올라왔었는데 아 이번에 네. 영상들이 다 올라왔어요. 당연히 다 보셨겠죠? 아, 다 보고도 말고 진짜 근데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번에 뭔가 어, 확실히 아이폰 때도 느꼈는데 음. 원래는 테크 유튜버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유닛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생각보다 되게 유명하고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한테 유닛을 올해부터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말이 되는 게 좀 어찌 보면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테크 엔투지아스트의 풀은 되게 생각보다 좁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 이거를 애플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폰 같은 음. 것도 프로랑 아닌 프로랑 나눈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적으로 그런 거 열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잘 노출될 수 있게 막 카메라 음. 리뷰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맞아요. 블로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뿌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도 너, 그랬고 맥북도. 맞아요. 이번에 그 맥북 올라온 리뷰들 보니까 이게 이제 샘플 그 이제 샘플은 아니지만 미리 보내잖아요. 그쵸, 그 리뷰용 유닛. 프레스나 리뷰용 유닛들 이제 미리 일주일 전에 보내서 막 4일 안에 다 막 벤치마킹 돌리고 뭐 하고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아는 그냥 항상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웃긴 그거긴 맞아, 맞아. 한데 애플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구독자 뭐 그렇게 많가 뭐 한국에서는 막 몇십만 뭐 100만 되면 진짜 많은 건데 100만도 안 찍었는데 얘네들한테도 보냈네 하고 제가 생각했던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신기했고 네.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이번 맥북은 되게 중요했던 게 그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거기 음.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리뷰는 아직 기다리고 있지 않으세요? 맞죠, 나 맞죠, 지금 맞죠. 제일 중요한 한 개가 안 올라왔어요. 그쵸.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진짜 제가 오. 좋아하는 유튜버거든요. 그리고 뭐 MKBHD라는 유튜브 아, 네. 채널을 얘기한 거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 테크계의 대부라고 오, 거의 그냥 그쵸. 넘버 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라서 아예 이분 진짜. 하나로도 제 생각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하나로 부족하죠. 좀 네. 한 리스트에 적어놓고 아무튼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런 리뷰 영상들을 보고 네. 몇 가지 조금 주목할 만한 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지난 에피소드가 이미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이제 스펙상으로 숫자상으로는 너무 좋지만 실사용기에서 음. 한두 가지 캐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노치가 그 캐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말 있죠. 혹시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제일 바이럴하게 갔던 그 영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스네시랩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게 노치가 어떤 형상이 날지 맞아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영상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죠.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짧게 네. 자르긴 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아.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노치가 이게 마우스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지, 아니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팅 튀어서 바로 이쪽에서 나올지, 아니면 걸려서 이렇게 막 넘어갈지,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여러 그리고 가지. 셋 다 생각해보면 좀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뒤에 넘어간다. 그래서 맞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우스가 그냥 툭툭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지나가면 반대쪽 터널이 나오듯이 나온다 했는데 이제 스나지 랩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에 따라 이게 형상이 바뀌고 확실히 소프트웨어 버그가 좀 있는 부분이 이제 드러났었죠.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셋 다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셋 다 있었어요. 결국. 저희가 말했던 그 세 개가 다 나오니까 이제 그 네. 유튜버도 멘붕하면서, 심지어 그분은 그 나름 애플 팬이거든요. 그쵸.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저희가 말했던 세 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영상들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도 빨리 이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리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다 모든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몰랐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늦게 막 이것저것 이거 해보니까 보니까 이 영상도 있고 이 영상도 있고 이 영상도 있고. 저 진짜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어떻게 해결했을까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거죠. 셋 다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이게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마우스가 뒤에 숨는 게 그냥 마우스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프로그램을 열면 그 메뉴바 선택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그 뒤에 맞아요. 살짝 조금 나와 있는 거 보여서 이 뭐야, 그래서 그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게, 이거는 진짜 빼박 그냥 문제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거는 뒤에 메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모르지만, 그쵸.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이는 게, 그게 진짜.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이거 지우 씨랑도 얘기했었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약 배짱이 크다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 맞아요. 개발자들아, 니 따라오고 싶으면 뭐 따라와라, 이런 게 또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자들이 확실히 네. 고생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근데 애플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하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폰도 처음에 노치가 생겼을 때가 있었잖아요. 전혀 그게 호환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맨 처음에 나서 호환이 전혀 안 됐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옆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에서 맞아요. 아이폰 앱 쓰는 것처럼 그냥 화면 일부만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맞춰서 적용이 되게 수정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제 그런 수순이 맥북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이 좀 갈아 넣어서 그런 단계를 있어야 밟아야 되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짜 제 이제 이 노치대에서 마지막 코멘트인데, 그 다크 모드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쓰면 네. 노치가 이게 완전히 사라져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랑 다른 거는, 아이폰은 항상 위에 뭐 배경 화면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 그 노치의 결국에 완전 뭐 검정색으로 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이게 이게 그래도 위에 뭐가 있잖아요. 근데 맥북 그 리뷰하는 거 보니까 다크 모드를 하면 그 위에 진짜 그 메뉴바 완전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메뉴 누를 수 있는 막 뭐 노트 파일, 뭐 에디 이런 것만 딱딱 보여서 그냥 이게 노치는 당연히 안 보이지만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예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물 컵을 봤을 때 반이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냐의 비율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꽉 찬 물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회사들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이폰이랑 달라요. 핸드폰 네. 같은 경우에는 노치를 꽉 찬 물병을 만든 회사가 없으니까 아이폰은 그런가 보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반찬 물컵, 꽉 찬 물컵 막 이렇게 하기에는 꽉 찬 물컵을 만들고 있는 멀쩡한 회사들이 많아요. XPS라던가 델이라던가. 때문에 그 노치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노치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제공된 거다. 없던 건데 생긴 예, 거다. 추가된 거죠. 라는 논리도 있는데 반 정도는 근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예. 없던 걸 준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16인치에서 줄어든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16.2인치거든요. 뭐 14.2인치고 14인치 모델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있는 화면에서 더 들어온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 문제인 그쵸. 거죠. 노치에 대한 디자인이. 그리고 예전에 노치 처음 나왔을 때처럼 설정에 들어가면은 아마 아이폰은 이런 걸 제공 안 했었고 뭐 갤럭시나 아니면 LG 폰 같은 거에도 노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예 맞아요. 설정에 들어가서 너네 노치 싫으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두꺼운 화면인 것처럼 쓰게도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맞아요. 맥북도 사실 그 부분을 그냥 노치가 있는 그 층을 그냥 까맣게 칠해버리면 사실 옛날 화면 비율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풀 화면 앱 같은 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뭐 이미지를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열면 프리뷰로 열리잖아요. 그거 이제 풀 화면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메뉴바는 사라지고 그 마우스를 그쪽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리면 메뉴바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크 모드면 그 흰색으로 글씨만 따다닥 생기는 게 저는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할 그렇습니다. 계획이 아 고민 중이신가요? 근데 이거 좀 텐전트인데 괜찮아요.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위에 부분 그 디스플레이가 위에 부분은 이게 둥글게 라운드돼 있고 아래 부분은 그냥 박스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예. 잠깐 들었던 위에- 것 같아요. 위에랑 밑에가 다르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눈에 뭐 바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실물로 그걸 봤을 때 그게 좀 거슬릴지 안 거슬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근데 다 둥글어요. 오히려 원래는 다 직각이죠. 원래 다 직각이었다고요? 다 직각이었던 건데 이번에 그러네. 노치 만들면서 이게 밀어내느라. 위에만 둥글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우스가 직각처럼 올라가진 않아요. 그대로 둥글게 이렇게 계속 올리면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하지만 풀 화면 스크린샷을 찍으면 직각으로 나오기는 해요. 되게 그런 걸 신경 써서 만들어놨네요. 확실히 신경 썼더라고요. 근데 노치도 좀 신경 그게 쓰지. 디자인이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밑에는 직각이고 위에는 둥근 거. 근데 그건 뭔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뭔가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뭔가 크게 바뀌었을 때 그런 1세대 제품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이번에 제가 처음 그걸 했거든요. 벌써 후회 중이에요. 그거 이번에 12 프로 맥스에서 좀 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12 라인부터 풀 확실히 체인지라 그러나요? 직각도 맞아. 처음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직각 디자인이 아니었고 둥그렇게 이렇게 라운드 동그랗게 오프. 네. 뭐 옛날 애플 네이밍을 따르자면 S 모델을 사는 걸 좋아했고 6S 뭐 5S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후회하고 이번에 13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13 라인이 12의 S 라인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확실히 탐나요. 확실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번 맞아요. 그거. 조금 더 하자면은 그 이전에 있던 맥북 프로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오랜 과정에 거쳐서 그런 트위크가 계속 있었거든요. 제일 사실 역대급으로 문제가 많았고 오래 사실 걸렸죠. 하종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든 주범이 사실 맥북 프로가 되게 심했죠. 결국은 다 고쳐졌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 제너레이션을 내줬을 때 진짜 마지막에 다 고쳐줬어요. 밀당의 신이에요 애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너무 사고 싶은데 좀 놀라웠던 게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를 사면 진짜 오래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윈도우 노트북을 10년 넘게 썼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윈도우 비스타를 대학교 제 맥북을 살 때까지 썼거든요. 비스타를요? 따만한 걸.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로 막 소니 베가스로 영상 편집하고 그러는데 근데 비스타는 거의 맥북 버터플라이 키보드급보다 심한 흑역사 그쵸. 취급받지 않나요? 완전 흑역사였죠. 거기서 버틴 건 진짜 대단한 건데. 네, 진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워낙 제가 관리를 잘해서 진짜 그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진짜 뭐 캐패시터나 리시스터나 이런 물리적인 게 그런 손상만 없으면 전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한 제품을 살 때 가능하면 이게 스펙 많이 올려서 아니면 최대 올려서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맥북 프로는 진짜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놀라웠던 게 많았어요.
조금 이것도 이게 텐지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램을 저번에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막 32기가 메모리를 사야 될지 64를 사야 될지 64, 3이 이게 퓨처 프루핑인지. 근데 진짜로 그 32도 아니라 16을 사도 16이랑 32가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램을 산다는 게 딱 그거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사람에 비유하면 손이 많아지는 느낌? 근데 이미 손을 너무 잘 써서 작업을 두 손으로 잘 하고 있었으면은 손을 나머지 두 개 달아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그런다고 두 배 빨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램의 맞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뛰어나면. 물건을 몇 개 들고 싶냐 이건데 그쵸. 근데 제가 진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진짜 다 켰거든요. 그 리뷰 유튜버가 뭐 다빈치 리솔브 파이널 커트 저도 본것 라이트로 같아요. 네. 다 켰는데도 16이랑 32가 아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안 나냐면 그 메모리 스와핑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SSD의 일부분을 램을 똑같이 그래서 손이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는 손보다 그냥 뭐 SSD 발의 도움을 요청해서 추가 손을 이쪽으로 뻗겠다 해가지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32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64는 뭐 됐고 32도 그냥 필요 없고 16으로도 충분하겠구나. 충분히 아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진짜 이 뭔가 시스템 온 칩을 M1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애플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지금 딱 그 M1으로 개장을 딱 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제부터 좀 본 게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맞아요. 사실 물론 애플은 그런 사용자 인식이 굉장히 좋아서 크리에이터들만 쓰는 게 아니지만 사실 애플은 그런 크리에이터 베이스, 그러니까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만드는 거에 되게 큰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본 게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그거거든요. 딱 첫 제너레이션은 아니거든요. M1이 있었고 지금 사실 그죠. 약간 두 번째니까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확신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막 사라고 꼬시는 건 아니고요. 구매하실 건가요? 저는 딱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진짜 안 사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I can live without buying. 그러니까 안 사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치 못했던 금전적인 갑자기 뭐 어드밴티지가 생긴다면은 네. 가장 우선순위에 새로운 맥북 프로를 바꾸는 거를 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유튜버들이 리뷰 같은 걸 올릴 때 그 렌더 타임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렌더 타임이 뭐 벤치마킹이 확실히 뭔가 확실한 게 있긴 해서 좋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막 그게 3초 빨라졌냐, 5초 빨라졌냐, 10초 빨라졌냐.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전전 시대에 비교했을 때 10분과 1분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근데 막 M1이랑 비교했을 때 몇 초 차이 안 나고 뭐 M1 프로, M1 맥스 그런 막 3초, 5초 차이 나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렌더는 그냥 틀어놓고 망하지만 않으면 램이 막 not enough memory 해가지고 막 렌더 안 돌아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그런 5초 상관은 없는데 8K 영상을 그냥 뭐 한두 개도 아니라 맞아요. 그냥 한 여러 개 6개 해놓고 쌓아놓고 그냥 동시에 재생해도 그냥 돌아가요. 네 동시에 뭐 거기다 러트도 올리고 막 뭐 편집도 하고 뭐 심지어 에펙트도 올리고 하는데 이 그냥 커서 움직임 재생 2배속 심지어 뭐 막 몇 배속으로 그 재생하는 것도 하는데 프레임 드랍 없이 너무 buttery smooth 그 진짜 버터처럼 이렇게 맞아. 쫙 그게 진짜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노트북을 사면 100%잘 활용할 수 있고 제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리는 부분이 크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쓰는 걸로도 많이 벅찬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 화질 다 떨어뜨리고 프록시로 항상 다 렌더링해서 진짜 거의 픽셀만 보이는 듯이 이렇게 해야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는 상태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진짜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 봤을 때 좀 많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맥북 얘기는 간단하게 캐치업만 하려고 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 버려가지고 한참 얘기를 죄송합니다. 해버렸네요.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하정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는 아니죠. 사실 그냥 알려주시기 하면서 생각보다 안 알려주잖아요. 진짜 딱 한 단어 정도 던지면서 이거?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저희가 너무 애플 네.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음. 항상 저희가 이거 애플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들도 좋아하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좋죠. 담고 싶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굉장히 애플 지금 요즘은 애플의縄張り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정도로 많이 언급되는 뭐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있죠. 네, 바로 있죠. 바로 아,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구패 현메 사실 그 메타에 대해서 공개하기 전에도 이미 많이 노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고 또 이제 이런 뉴스를 내보낸 것 같은데 오늘 음. 한번 메타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막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누구 개명한 적 있어요? 뭐 친구 친구나 말씀이세요? 아무나. 최근에는 없는데 제가 RA 하던 시절에 함께 이제 치프 RA를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네. 어떤 조교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함께 하던 동료 중에 한 명이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전 농담인 줄 맞아 알았거든요. 맞아요. 의외로 근데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근데 진짜 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나이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그 개명된 이름이 뭔지 사실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이름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때 그걸 이름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예전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메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쩌다가 페이스북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어도 잘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맞죠? 소셜 프로필 그거는 아직도 페이스북이고 메타가 이름이 붙을까요? 사람들이 메타라고 부르기 시작할까요? 그쵸. 이것도 곧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 아무튼 아,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뭔가 순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해드리자면은 뭐 페이스북 그래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대한 거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많아요. 음 일단 예를 들자면 저는 페이스북을 중학교 때부터 맞아요 중학교 맞아요. 때부터 시작을 저 했고 딱 중학교 때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중학생들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나이 제한 있었어요.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게 원래는 대학생들만 됐고 그리고 고등학생한테도 풀었는데 제가 그때 나이를 88년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맞아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맞아, 항상 나이 속일 수 88년. 있었어. 네, 맞아요. 나 그 뭐 확인하지 않으니까. 맞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한참 늦게 들어왔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좀 답답했고 이게 한국에 들어올 거나 계속 뭐 다들 한국에서는 싸이월드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페이스북이 갑자기 인기 뜨던 것도 좀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도 있고 원래 제가 그 전에 비보라는 비보 B-E-B-O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혹시? 처음 들어요. 와. 네, 비보라고 마이스페이스랑 좀 경쟁을 하던 마이스페이스는 알아요. 마이스페이스는 아시죠? 근데 마이스페이스는 그게 좀 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실제로 마이스페이스를 이용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밈으로 되고 좀 마이스페이스는 그 완전 소셜 네트워킹보다 그냥 단순히 네트워킹 이런 느낌이 커가지고 이걸 재밌게 만들자 해서 비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걸 쓰다가 항상 뭔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에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좋아해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고 도서관에서 몰래 쓰고 그러니까 그때 넘어갔던 기억이 1차 있고 그 마크 저커버그의 이제 하버드에서 막 연설하고 이랬던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막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아직도 저는 다 기억나고 너무 뭔가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게 이제 옛날 1차 페이스북에 대한 기억이고 현재는 그냥 뉴스에 문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저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저도 딱 생각했을 때 그 두 분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역사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저 중학교 때면은 한 12년도 이쯤이거든요. 13년도. 제가 저는 15년에 2006, 7, 8년도입니다. 근데 맞아요. 2014년에 그게 됐더라고요.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때 딱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커버그가 하버드에서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끼리 좀 교류하고 그런 용도로 만든 거죠, 맞죠? 저희 어머니도 하셨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핫하다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끼리 오. 핫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 부모님들 세대도 뭐 한 번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어렸을 때. 음. 근데 그게 아마 하정이 형이 딱 처음 지금 저 죄송해요. 지호 씨 부모님이랑 지금 나이 차이 저랑 그렇게 죄송해요. 많이 안 나시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아, 진짜. 그 이상하게 들리네. 그 뜻은 아니고. 아 당연히 그 동년배로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죠. 편집 이거 아니죠. 저 지켜볼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보시는 것보다 많거든요. 사정은 워낙 이제 또 동안이고 네? 아, 네, 또 감사합니다. 후배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는 중학교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도 추억팔이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학교 음. 끝나고 딱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 딱 켜가지고 그 초록 불 있잖아요. 누가 온라인인지 아닌지 딱 보면서 약간 그때 조금 뒤풀이 같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음.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친한 애들끼리 뭉쳐서 뭐 뒷담화하고 뭐 누구가 누구 좋아하는지 막 그런 얘기하고 그죠. 그러는 게 좀 삶의 낙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 초등학교 때는 진짜 한 달에 문자 제한 얼마 있는 거 막 40자 제한 막 이런 거 막 글자 최대한 돈 아끼려고 꽉꽉 채워서 보냈는데 채팅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무 그 글자 제한 없이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비슷하죠. 그 하정이 생각하는 예전에 페이스북이랑 많이 다르고 사실 좀 아웃데이티드된 느낌이 나긴 해요. 저한테는 인스타그램이 조금 핫한 느낌이고 페이스북은 사실 안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고 가끔 들어가면은 음. 알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대충 보고 딱히 그렇게 중요한 알림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제 좀 쓸데없는 알림이 많아요. 제 중학교 때 추억이 조금 담겨 있고 또 사진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좀 흑역사와 함께 지워버리고 어. 싶다가도 또 못 지우고 좀 그런 애증에 약간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 좀 어색해졌는데 막 또 애가 좀 지금 이상해졌는데 막 연 끊기는 또 좀 미안하고 같이 추억이 있고 좀 그런 친구 느낌이에요. 애가 좀 공감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페이스북이 조금 대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냥 사버리는 걸로 좀 유명했던 인스타그램도 사고 또 뭘 샀죠? 왓츠앱도 사고 왓츠앱. 네.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그런 음. 거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페이스북이 뭔가 이제 확실히 아웃데이트 됐고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맞아요. 아직은 엄청 핫하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뭔가 저희 시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런 건지 근데도 저희 나이대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용도가 좀 많이 바뀌긴 맞아요. 했지만 예, 막 영상이나 아니면 뭐 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올린 거에 막 서로 막 아무튼 네 그런 것에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맞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게 됐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네.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고등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카톡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랑 카톡을 하나 보내면 진짜 일주일이 지나야 답장이 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애들이 더 이상 그 카톡을 쓰지 않고 페이스북 메신저 패매를 한다고 알게 된 거였어요. 저한테 패매를 보내면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답장이 올 텐데 좀 그게 그런 반대인 느낌으로 거죠. 네, 거기는 반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카톡을 이용하고 그래서 음, 학생들이 카톡을 안 쓰고 다 패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봤을 때, 그럼 페이스북이 생각보다 아직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비중이 아직 확실히 크구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맞아요. 네.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회사의 이미지 그런 보여진 이미지랑 사실 실제 상태랑 조금 다른 경우가 엄청 있는데 다르죠. 그거거든요. 뭐라 그러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저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텔 같은 회사도 사실 지금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막 맞아요. 애플한테 배신당하고 막 여기 가서 AMD한테 먹히고 있고. 그쵸. 막 구글도 이제 자기네 칩 만든다 그러고 손님들 하나씩 다 떠나고 뭐 그런데
애플 생각보다 굉장히 매출 진짜 잘 나오고 그렇게 물론 타격 받았죠. 당연히 받았는데 우리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망해가는 회사고 그렇지 전혀 않아요. 근데 진짜요. 제가 사실 오늘 메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딱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호 씨가 저한테 아웃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즉흥이에요. 맞아요. 완전 즉흥.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대본 막 따라가고 그러려고 하면은 네. 유기적으로 안 저도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뉴스에서 현재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진짜 손톱 끝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조금이에요. 심지어 진짜 안 그럴 수도 있고 워낙 그 어떤 미디어에서는 이게 이제 하고 사람들이 뭔가 자극적이니까 그걸 맞아요, 보고 맞아요, 싶어 맞아요. 하고 막 페이스북 난리 났다 아니면 뭐 네 번호가 유출됐다 이런 게 자극적이니까 그쵸. 그게 더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뭐 회사 그런 잘 거 나가고 하나로 있다. 막 그런 거 별로 예.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클릭 안 하고 기사도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그냥 여전히 잘 팔리고 뭐 매출 여전히 그냥 뭐 이런 거 안 나고 막 엄청 대박 난 거 아니면은 망한 소식 같은 게 막 망했다, 큰일 났다, 훨씬 막 자극적이죠. 망할 수도 막 이제 회사 뒤집힌다, 막 이런 뉴스들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이제 비율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이목이 맞아요. 쏠리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메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페이스북이 막 그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아니면 그 뭐지 학생들 좀 이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저도 그런 걸 뭐 지지하진 않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 대기업이든 어떤 그 스타트업이 시작해서 뭐 이런 회사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는 항상 그래도 계속 지켜봐요. 그러니까 바로 막 올리지 않고 이게 잘못됐다 하고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러지 않는 게 뉴스에서 보이는 게 특히 요즘에 이게 저널리즘이 좀 많이 바뀌었고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뀐 걸 알아서 저는 스토리가 쭉 다 진행되고 맞아요. 다른 것도 찾아보고 좀 그러는 편이라서 단순히 막 페이스북이 막 잘못했다 하고 막 이러는 것에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에 선도했던 게 어느 정도는 페이스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진짜 거. 크죠. 사실 자기들이 지른 불에 사실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짜 너무 옛날 사람처럼 이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옛날 페이스북이 그리워요. 진짜요. 페이스북만. 너무 그리워요. 네, 뭐 옛날 삶이 그리운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약간 유튜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옛날 유튜브 그립다 아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는 광고 말고는 확실히 지금 유튜브가 좋긴 해요. 근데 광고 없었던 세상은 그거 사실 유튜브 광고 생긴 거 그렇게 오래되지 맞아요, 얼마 안 않는 됐어요. 거 아세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대학교 때부터 갑자기 막 그 스킵 못하는 영상 그 애드 생기고 뭐 그랬었는데 또 텐전트. 역시 저희 팟캐스트 이름에 따르게. 근데 그 페이스북이 옛날에는 지우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전 진짜 친구 포킹 했던 것도 엄청 좋아했고 막 찌르기. 와 소름 돋았어. 포킹. 저 옛날에 콕 찍어놓은 찌르기. 스크린샷 봤는데 진짜 20명과 그 폭 대결하는 거 1초에 한 번씩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는 게 스크린샷에 남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 완전 까먹고 있었어. 얼마나 왜 만든 할 거지, 일이 그 없었으면. 기능? 근데 별 기능 아닌데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거 있었어요. 나름 자부심. 자기가 따다다닥 제일 많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괜히 막 좋아하거나 막 마음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괜히 막 찔러보고 막 나 잘못 괜히 한번 괜히 찔러보고. 찔러보고 막 다시 안 찔러주면은 괜히 좀 막 속상하고 찔러주면 막 화모하고 뭐 맞아요. 그런 게 있었고 또 막 테러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댓글을 맞아요. 예전엔 지금은 비슷한 알림들이 좋아요. 다 모여서 한 번에 그냥 하종 형이 제 맞아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10개 쓰면은 그냥 하종 씨가 10개 10개가 썼습니다 알림.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 할 때마다 댓글 달 때마다 다 따로 알림이어가지고 아예 막 알림으로 묻어버리고 뭐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은 맞아요. 없죠. 막 새로 친구 됐으면 그 사람 옛날 영상, 그 옛날 사진들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좋아요 누르고 뭐 타임라인도 그랬던 게 있었죠. 없었어요. 타임라인도 중간에 생겼잖아요. 예전에 그냥 맞아요. 담벼락이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타임라인 되게 와. 싫어했어요. 막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올리고 글 올리고 그랬던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극적인 10분짜리 영상 만들었는데 다들 지들끼리 짜고 짠 거여서 막 뭐 이거 해버릴까 말까 막 이런 거 막 계속 이런 것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막
뭔가 친구들 소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 맞아요. 묻혀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래서 대학교 와서 2015년도 어쩔 수 없이 인스타로 넘어갔고 인스타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 인스타에서 할 수 있는 거 페이스북에서 똑같이 다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남고 싶었는데 진짜 저는 옛날 페이스북이 너무 그리워요. 그 감성 이거 그때 감성이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회사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자기의 주 그 비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페이스북 지금 들어가면 그 소셜 미디어 앱을 들어가면 좀 그게 아닌 게 많이 느껴져서 이거는 뭐 옛날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 그것보다는 그냥 확실히 밸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맞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걸 했다기보다는 또 이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어뷰스한 것도 맞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인기 뜨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공식 깨는 듯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무위키 들어가잖아요. 나무위키 들어가면은 보통 회사들은 그 회사에 이제 항상 그게 있어요. 논란 및 비판 막 이런 항목이 있어요. 뭐 이 회사가 친 사고들, 뭐 애플 들어가면 당연히 사고 많이 쳤죠. 그래서 막 무슨 벤 게이트부터 막 하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이 친 사고랑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친 사고랑 나눠져 있어요.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좀 하정이 말한 거랑 비슷하죠. 페이스북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결국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인간이 나밖에 없어. 그럼 사실 페이스북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이폰은 사람들이 다 그죠. 없어져도 맥북은 쓸 수 있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할 수 그쵸. 있죠. 뭐 올려도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근데 페이스북은 진짜 그냥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사고 하는 거라 사람이 사고를 치면 결국 또 그게 페이스북의 문제가 되는 좀 그 네.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소셜 맞아요. 뭐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근데 지호 씨가 방금 말씀하신 거 페이스북에 이번에 메타라는 걸 공개를 하면서 엄청 강조했어요. 저희는 뭔가 사람들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 뭐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조를 엄청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라고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조금 경쟁 업체스러운 곳이 있으면은 아예 사버리는 걸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인스타를 샀죠. 그리고 오큘러스를 샀잖아요. 맞아요. VR. 혹시 이거 소리 들려요? 네, 뭐 이거- 들렸어요. 공 기숙사 이거 그거죠. 끝날 때까지만 잠깐 소리 들어가죠 지금. 아 혹시 코로나 그거예요? 맨날 나와요. 와 무슨 뭐지 화재 그러니까. 대피도 아니고 잠깐 쉴까요?